이한대군이 성의주의 아련을 5번 넘게 거절하다가 허락한 순간이 있습니다. 최연이 묻습니다. 이번엔 후배라고 썼던데요? 이한대군의 대답은 이랬어요. 후배님이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할 수 없지. 캐슬뷰티 대표라는 이름도, 캐슬그룹 성현국의 차녀라는 이름도, 캐슬그룹 상무이사라는 이름도 전부 통하지 않았는데 후배라는 이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성의주는 이름을 바꿔가며 이한대군의 문을 두드린 거고, 이한대군은 그 이름들 중 하나에만 반응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게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성의주와 이한대군에게 있어 이름이 가진 의미와 이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의주에게 이름은 무기입니다. 아련 신청서에 적힌 이름의 순서를 보면 전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캐슬뷰티 대표 성의주, 자기 실력으로 쌓은 직함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은 캐슬그룹 성현국의 차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왔는데 또 거절당해요. 그 다음은 캐슬그룹 상무이사 성의주, 첫 번째보다 더 높은 직함을 꺼냈는데 역시 거절. 그래서 마지막에 후배라고 적었습니다. 대표, 회장 차녀, 상무이사는 전부 세상이 성의주에게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누구 앞에서든 통용되는 명함 같은 것들. 그런데 후배는 이한대군 앞에서만 성립하는 이름이죠. 왕리박교 시절 같은 교정을 걸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는 이름. 가장 작은 이름이 유일하게 이한대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의주는 이걸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직함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걸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요 라고 말한 게 그냥 아련 이유를 못 적어서가 아니라 진짜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이 이 사람에게 닿는지를 말이죠. 반면에 이완에게 이름은 족쇄입니다. 이완의 군호는 2번 바뀌었어요. 이영대군에서 이신대군으로, 이신대군에서 이한대군으로. 아버지 희종대왕이 바꾼 거죠. 캐릭터 설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치는 승부욕과 불같은 성미, 붉은색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그는 불타는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경계했습니다. 완의 뜨거움이 언제고 세자인 환을 해칠지 모른다는 우려. 1회에 어린 시절 회상 장면이 나왔죠. 어린 이완이 뛰어들어 외쳤어요. 아바마마 소자 100점 맞았습니다. 아이가 칭찬받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을 텐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처연해지거라. 훌륭하다 한들 당연한 이치고 부족한다 하면 부끄러운 수치니라. 칭찬도 아니고 꾸중도 아닌 존재 자체를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 너는 군자이기 전에 대군이지 않느냐. 이완이 하오나라고 한마디 더 해보려 하자 희종은 새 군호를 내립니다. 신의를 지키라는 뜻이니라 세자의 앞을 가리지 말거라. 이름이 바뀐 거죠. 아이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100점을 맞은 게 잘못이었을 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한 번 군호가 바뀝니다. 이한대군. 이때 이완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뭘 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가 아니에요. 잘했습니까죠. 이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때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걸요. 잘못해서 벌받는 건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해서 벌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할수록 자기가 지워지는 경험을 반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기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누르며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예요. 성의주가 이름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던 거라면 이완은 이름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한 겹씩 숨겨왔던 거죠. 그런 이한대군이 성의주를 부르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건 왕리박교 국궁장이었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그뿐. 이름. 성의주가 먼저 자기 이름을 밝혀야 했습니다. 성의주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게 소속. 탄일연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을 때 이한대군은 성의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자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름, 과, 소속을 연달아 물어본 것도 이한대군의 작은 농이었던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님을 위해 내 그 정도도 못할까
이 한마디가 이어졌던 거였습니다. 후배님은 거리가 있는 호칭이죠. 선배가 후배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있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외 청혼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후배님, 조건을 읊어봐. 내 친히 셈을 해볼 테니. 성의주가 돈, 학벌, 능력, 맷집을 조건으로 내걸 때도 이한대군은 후배님이라는 거래를 유지해요. 청혼을 거절하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농처럼 꺼낼 수 있었던 건 후배님이라는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건 아직 진지해지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2회 마지막에 호칭이 바뀝니다. 호텔 스캔들이 터지고 이한대군이 성의주를 사저로 부른 장면. 이한대군은 루머에 대해 사과하면서 원하는 걸 말해 라고 합니다. 성의주가 말하면 채울 순 있고 라고 이한대군이 사랑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이한대군이 이렇게 말했죠. 성의주, 후배님도 아니고 성대표도 아니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장난기 있는 선후배의 대화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루머 때문에 성의주가 화살을 맞고 있고 이한대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 후배님이라는 이름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이었는데 이 순간에 이한대군은 그 거리를 내려놓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직함이나 관계의 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마주본다는 뜻이잖아요. 평생 자기 이름을 빼앗겨온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부른 순간, 이 장면 이후에 성의주가 진심을 꺼냅니다. 예전의 어사화를 보여주며 이복 오빠 이야기를 하고 신분 때문에 놓친 기회를 이야기하고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지는 거 역같지 않냐? 라고 묻습니다. 이한대군이 성의주라고 이름을 부른 뒤에야 성의주도 비로소 숨겼던 진심을 꺼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군 부인이 될 채비를 하라. 돈도 학벌도 맷집도 이한대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 마음을 마침내 열어낸 건 성의주가 자기 이름으로만 서 있던 그 순간 직접 꺼내어 보여줬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에서도 이름이 가진 무게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가 더 궁금합니다. 이완이 성의주를 더 가까운 이름으로 부르는 날이 올까요? 후배님에서 성의주로 넘어온 이 관계가 이제는 부인으로 갈 예정인 거잖아요. 또 하나 최연이 언급했던 포인트도 아주 흥미로웠죠. 데뷔마마와 성대표가 계급장 떼고 싸우면 막 해가지고 팍 후슉 한다는 이야기. 이한대군도 앞에서는 최연을 한심한 얼굴로 봤지만 뒤돌아서는 상당히 흥미가 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데뷔마마와 성대표가 계급장 떼고 윤희랑과 성의주로 맞붙는 모습. K 고부 갈등 못지않는 게 또 K 동서지간이거든요. 다음 이야기가 아주 기대됩니다. 또 뵙죠.